재미 수업 시간. 반갑습니다. 문화와 다양성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문화를 성찰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 시간에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그리고 문화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자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적 성찰, 우리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나가기 전에 그러면 과연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윤리는 과연 어떤 기준인가, 성찰하는 그 기준에 그 기준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에서 보편윤리적 관점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보편윤리의 차원에서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화 성찰의 기준을 볼 건데, 보편윤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성찰, 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를 성찰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편윤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보편윤리는 뭐냐면 모든 인간과 사회에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도덕인데, 이거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합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특성은 개별 문화의 특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정의로운 법을 준수하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하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지 마라. 약속을 지키고 맺은 계약을 존중하라.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필요하지 않은 고통이나 괴로움을 일으키지 마라. 보편적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반대로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마라라는 보편윤리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네. 정의로운 법을 준수하라. 항상 어떤 사회에서든지 정의라는 관점의 어떤 보편적인 시각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마지막 거 생각해 보시면 고통이나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고통이나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만 보면 문화 간에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통점이 존재해요. 우리 사회에서 중시하는 효도, 우정, 용기 이런 것 등이 다른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나 절차상의 차이가 나타날 뿐이다. 보편윤리는 왜 필요하냐?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 빠지지 않고 여러 기본적 인권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번, 보편윤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문화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를 구분함으로써 기존 문화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에 대한 보편윤리적 성찰, 문화에서 보편윤리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를 보자면 문화의 다양성을 이유로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보편윤리적 성찰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영구주의 문화입니다. 영구주의 보시면 학연, 지연, 혈연이죠. 기회의 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래서 학연,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혈족이다라고 해서 미리 정해놓은 어떤 선발 절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때요? 기회를 상실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최종 입사 면접에서 합격자는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번은 중국의 전종 문화입니다.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신발 정말 작게 만듭니다. 지금 거의 이 다리가 부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리의 모양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시 그려볼게요. 우리는 다리 모양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곱게 뻗어 있습니다. 근데 전족 때문에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냥 나중에 엑스레이 사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거의 돼지의 어떤 족발 모양처럼 돼 있어요. 다리들이 완전 다 뭉쳐져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발이 작은 여성을 미인이라고 여겨서 발을 헝겊으로 동여매던 습관인데 사실은 이런 풍습의 이면에 있는 건 뭐냐면 가부장적인 질서가 깔려 있고요. 여성이 그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이렇게 가설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 풍습의 어떤 기원을 조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게로부터 잘 도망가지 못하게 하도록 만든 풍습이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거야? 진짜 정말 다리가 아프겠죠. 정말 다리가 아플 겁니다. 교과서 217쪽입니다. 우리나라 자녀 훈육 문화인데요. 고등학생 땡땡은 중학교 때부터 할머니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폭언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 중 여전히 내 아이는 내 방식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경향신문의 기사이고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폭언한 이유가 손녀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훈육한 것일 뿐이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습니다. 네, 인도의 결혼 문화인데요. 인도는 신부대라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신부가 일정 돈을 남편에게 가져가야 되고요. 신부가 시댁에서 지참금을 가져가는 신부대를 이제 공식을 얘기하는데 결혼 지참금을 적게 가져왔을 때 폭언, 폭력, 괴롭힘을 당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살해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더 이건 좀 충격적인 게 그 남편의 어머니랑 남편이 짜가지고 불태워 죽인 사건도 있고요. 안타깝습니다. 자기 부인을 어떻게 불태워 죽일 수가 있을까요? 인도의 간섭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지위를 보여줍니다. 집안의 명예를 위해 여성의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인도 사회가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간이 보시면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 그 자기 누나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지참금 없이 갔을 때 당할 수 있는 그런 수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료 1, 2의 문화를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자료 1. 자녀 역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폭언, 체벌 같은 잘못된 훈육 문화는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는 인도 결혼 문화는 고쳐져야 된다. 네, 행복권과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문화, 고쳐야 할 문화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덜은 공경하는 문화도 이제 좋은 거죠. 네,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역시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개선돼야 될 문화, 우리나라 이제 동물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있죠.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든지 강제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에 반하는 이름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우더른을 공경하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더른도 죄송합니다.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길에서 주로 시비 붙으면 우더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잘못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더른이 지켜야 될 준법이나 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랫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질책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신호 위반, 역주행 해놓고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한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폭언을 퍼부는 경우는 그 사람 우더른이라고 이미 우더른이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나이를 먹었다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주법이나 질서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아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인간과 사회에 적용되는 객관적 일반적 도덕 원리, 보편 윤리라고 얘기하고요. 보편적 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번 도덕 원리이기 때문에 보편 윤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2번 보편 윤리의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본적 인권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게 되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3번에 1번 보편윤리에 해당하는 도덕원리는 개별문화의 특수성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정되는 거죠. 2번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문화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를 구분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신의 기존 문화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고요. 3번 한 사회의 전통 문화는 보편윤리에 어긋나더라도 그대로 보존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네,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문화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문화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